9월의 두 번째 책, 장유진 작가님의 연수입니다. 장유진 작가님의 세 번째 소설집이기도 해요. 단편집 일의 기쁨과 슬픔, 장편소설 달까지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편집이 연수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나온 작가님 책을 다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장편보다는 단편이 더 재미있어서 이번 소설집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어요. 총 6편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 그중 한 편인 펌펌 페스티벌은 제가 소설보다 라는 책을 통해서 먼저 읽은 단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편은 처음 읽는 소설이었어요. 이 책도 단편 소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리뷰하는 대신에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저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읽었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단편 한 편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좋으면서 싫은 사람들 혹은 싫으면서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나쁘거나 너무 좋거나 그냥 다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다 싫거나 하는 식으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인물이 아니라 이런 점은 괜찮은데 또 그렇다고 막 마음에 다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싫은데 그렇다고 마냥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런 인물들의 몇 명이 인상적인 얘기가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수라는 단편에는 도로 연수를 받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도로 연수를 해준 사람이 이제 맘카페에서 유명한 엄마거든요. 이 사람한테 몇 시간당 얼마 이렇게 지불을 하고 도로 연수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그냥 대뜸 말을 놓기도 하고 또 나를 혈액형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통한다 싶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엄청 무례한 사람이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 되게 이해가 잘 되게 간결하게 쉽게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드라이브 코스를 알려주기도 하고 나한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겁 많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당혹스러운 순간에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게 나랑 딱 잘 맞는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니 그 사람은 진짜 모든 면에서 별로야 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떤 점은 좋을 수 있고 어떤 점은 별로고 나랑은 안 맞지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되게 미묘하게 잘 짚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여러 면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지레짐작했던 한 가지 면에서 벗어나서 다른 면을 보고 나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 역시 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수는 없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면서 살진 않았나? 하는 반성을 좀 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연수라는 단편 말고 공모라는 단편에는 남초 회사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하는 데에는 자기를 좋게 봐준 상사의 덕이 컸어요. 이 상사는 입사 비리가 난무한 회사에서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버티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닥에서는 그나마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상사가 주인공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해요. 이것도 어이없는데 그 상사가 내민 이력서에 적힌 예비 지원자가 또 아이러니하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청탁을 안 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하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깨끗하고 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상사의 지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공정하게 봤더라면 아마도 뽑혔을 것 같은 인물을 떨어뜨리기도 애매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할 것 같고 또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럴 경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상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나와서 이거는 진짜 어렵다. 나라도 고민 많이 하겠는데? 라는 싶은 장면이 계속 나와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 또 다음에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작가님의 다른 단편집인 일의 기쁨과 슬픔 이 책에서 잘 살겠습니다 라는 단편에 나왔던 빛나 언니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 빛나 언니가 되게 눈치 없고 쓸데없이 해맑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그 언니가 그렇게 믿거나 막 싫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막 실제로 만났으면 엄청 짜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연수의 단편 중 하나인 뻔뻔 페스티벌에도 대단한 능력은 없으면서 약간 입 잘 털고 뻔뻔하고 자기를 잘 포장할 줄 아는 뻔뻔하고 능글맞은 찬이라는 남자애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사회에서 만났으면 진짜 싫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인공도 이 찬이라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는데 찬이의 껍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너무 싫은데 외면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근데 저도 비슷하게 정말 싫은데 저 사람의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면이 되게 부럽고 그래서 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싫은데 마냥 싫어지지만은 않는 그런 캐릭터를 만든 건 작가님의 탁월한 역량이 아닐까? 되게 다채로운 인물 캐릭터가 많아서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로 세계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어요. 이 소설에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비교적 명확히 나뉘는 부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주인공들은 자기가 속한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가길 원해요. 취준생은 직장인의 세계로,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은 당선. 그래서 작가의 세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운전만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세계. 운전도 실패하지 않는 성공만 있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여기서 가본 적 없는 세계를 향한 환상은 어쨌든 내가 지금 있는 이곳보다는 저쪽이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인물들을 보면 이 인물들의 세계를 향한 시선에는 분절적인 요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혹은 저기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말할 때 나와는 접점이 없는 아예 다른 이지의 세계 혹은 아주 좋은 세계 혹은 아주 나쁜 세계처럼 뭉뚱그려서 얘기하곤 하거든요. 여기만 아니면 다 괜찮다. 혹은 내 세계가 괜찮고 다른 데는 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또 특정한 세계 안에서만 머물길 원하거든요.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연수라는 단편에서 주인공은 비혼주의자예요. 그래서인지 결혼하라는 엄마의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엄마는 나,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자식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인 사람이고 또 자식이 고등학교 때 입었던 반티 못해도 10년은 됐을 것 같은 그 티셔츠를 아직까지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기혼 여자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가 속해 있는 그 세계로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공고하게 만드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이기도 하고요. 주인공은 운전 연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맘카페에 가입해서 막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누구누구 맘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엄마들이 새 것도 아닌 팬티를 팔고 또 남편의 팬티를 빨면서 진짜 더럽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쓴 글들을 보면서 나는 역시 저 세계로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비혼의 세계에 있고 싶어. 하고 속단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서도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맘카페에서 만난 운전 선생님 이 사람 역시 기혼자인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눈치채거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늘 평온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세계도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나와 접점이라곤 전혀 없고 그리고 접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속단했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동계올림픽이라는 단편을 보면 주인공인 나는 인턴 기자의 업무 때문에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담아오는 일을 맡았어요. 그 촬영을 위해서 선수들 가족의 집에 갔을 때는 다른 기자들의 텃세 때문에 촬영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꾸역꾸역 누가 불렀어?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데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러면서 되게 가시방석인 자리에서도 일을 계속 하거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고충이 있어요. 그 자리에 버텨야지만 정기자로 전환되는 면접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기자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정기자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정도에 불과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그 일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취준생의 세계 그리고 내가 버텨야만 했던 선수의 집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다른 장소에 다른 인물을 만나면서 내가 따뜻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있는 이곳
아니면 내가 도달하고 싶은 저곳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지점, 그곳에도 다른 세계가 있고 어쩌면 거기에서 더 나은 대안 혹은 그냥 정말 작을지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럴 거야, 저기는 저럴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그런 나의 사고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물과 하나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스펙트럼의 세계를 이렇게 짚어주는 소설이라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6편의 단편 다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단편 하나를 더 얘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본 단편은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단편은 미라와 라라입니다. 주인공이 다니는 국문과의 유명 인사는 미라 언니예요. 32살에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동기들에 비해 한번 회사 생활을 했다가 돌아와서인지 돈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다시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열의가 넘치는데 그런 기대와 무관하게 글을 너무 못 써서 유명한 미라 언니. 뭔가 들으면서 약간 짠 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돈이 많으면 그냥 편하게 살지 왜 누가 봐도 못하는 일에 저렇게 마음을 쓰고 매달려 살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꿈 얘기하면 듣는 말도 저런 비슷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꿈 자체가 존중받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재능이 없는 일에 매달리는 건 미련한 일이라고 치부되잖아요. 저 역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에 되게 오래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미라 언니가 너무 짠한데 안쓰럽고 막 응원해주고 싶고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주인공인 나는 그래도 미라 언니보다는 조금 글 쓰는 능력이 있는지 상도 받고 글을 잘 쓴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던 사람인데 그래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이 미라 언니보다는 나은 사람이잖아. 나은 사람일 거야 라고 내심 안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즈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공모전에 한번 당선되지 못하면서 되게 우울한 시기를 통과해 가거든요. 그랬을 때 미라 언니한테 내가 소설을 썼던 지금의 시간들이 결국은 그냥 내 인생의 수많은 해프닝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해요. 여기 부분에서도 진짜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포기를 해서 슬픈 것도 있지만 포기를 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특별했던 뭔가가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에서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을 정도의 것이 된다는 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또 감정이 이입됐던 것도 있지만 누구나 포기가 가까워지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든 시도한 경험은 내 안에 남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포기하는 순간 바로 지금은 그런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에 정말 소중했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슬퍼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생각나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글을 써도 좋은 글을 내지 못하던 미라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멋있는 작품을 들고 와서 모두의 놀라움을 사지만 사실은 그 글과 관련한 어떤 일이 있었고 마음을 크게 다친 미라 언니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서 주인공을 만나거든요. 그때 주인공이 미라 언니한테 엄청 화를 내요. 언니는 원래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죽을 일이라고 저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어떻게 다시 소설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죽고 싶다는 언니의 마음이 좀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가짱게 느껴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언니가 그렇게 글을 잘 쓴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언니 인생에서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공한테는. 언니의 능력은 형편없는데 그렇게 슬플 게 뭐가 있어. 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바깥에서 아무 관심도 주지 않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는 건 어리석다고 내가 막 다그치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제일 귀하고 중요해. 주인공인 내가 힘들고 우울한 건 공모전에 당선이 되지 않아서인 거고 이건 바깥에서 정한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향한
낙담이고 좌절일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기꺼이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의 일과 나의 노력이 한층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리는 말이 이렇게 툭 뱉은 말에 아 맞아 라고 깨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언니의 말이 그런 깨우침을 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제일 귀하고 중요해. 아무리 남들이 소설을 안 읽고 공모전에 당선이 안 돼도 나한테 제일 귀중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쓰려고 작가님 인터뷰나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봤을 때 연수에 나오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나한테는 이게 제일 귀하고 중요해 라는 말이 가장 좋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남에게 좋은 것 말고 나에게 좋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나일 때 내 마음에도 평화가 올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되긴 했었지만 꼭 글을 쓰지 않아도 어떤 일을 꽤 오랫동안 마음에 쏟은 사람들이라면 이 주인공과 미라 언니의 좌절이 되게 각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미라와 라라라는 책이 가장 좋았던 단편이라서 조금 더 말을 보태봤고요. 이렇게 해서 연수와 러브몬스터 두 책을 읽고 리뷰를 공유해봤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은 책에 관한 감상, 읽지 않았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어떤 책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고 답글 달겠습니다.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할 텐데 혹시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가볍게 추천해주세요. 꼭 그 책을 선정할 거라고는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책 선정할 때 고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